예전에는 학교 교과에 강이나 산이 안 들어간 교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온 중고등학교 교과에도 강과 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강과 산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기상을 펼치고 싶었기 때문에 교과에 산이나 강의 이름을 꼭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튜브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큰 부자가 되려면 명당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교과에 강이나 산이 안 들어간 교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온 중고등학교 교과에도 강과 산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강과 산이 안 들어간 교과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강과 산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기상을 펼치고 싶었기 때문에 교과에 산이나 강의 이름을 꼭 넣었습니다. 풍수의 최종 목적은요, 생기가 가득한 장소를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기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으며 오직 직감으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풍수는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함께하며 발전해온 무사태평을 비는 그런 마음의 발언이었습니다. 좋은 것에 머무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믿는 자연을 통한 인간 탐구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풍수지리는 산과 땅, 그리고 물과 바람 등을 음양오행으로 분석해서 우리 인간에게 접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수무전미라고 해서 풍수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좋은 땅에서 살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럼 인간이 살기 좋은 명당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장풍득수와 혈처, 조산, 주산, 백호, 청룡 이런 것을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모든 걸 생략하고 자연의 눈으로 보면요, 쉽게 명당이 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각설하고 명당은요, 예전에 지게꾼이나 지금의 등산객이 쉬는 곳이 바로 명당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무를 하는 지게꾼은요, 눈이 빨리 녹고 전망이 탁 트인 곳에서 잠시 쉽니다. 또한 등산객도요, 전망이 좋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쉬길 좋아합니다. 이는 모두 사람의 잠재된 본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쉽게 명당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큰 들짐승이 잠을 자고 간 자리를 명당으로 보면 됩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돼지나 노루, 고라니 등의 동물들은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곳은요, 3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수맥이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노루나 산돼지가 잠을 잤던 자리를 가만히 보면요, 반드시 물 빠짐이 좋은 마사토가 있는 자리에서 잠을 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시신을 매장할 때 가장 좋은 땅으로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를 가장 좋은 흙이라고 봅니다. 마사토가 있는 땅은요, 수맥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사토는요, 물 빠짐이 좋아서 수맥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맥이 흐르는 땅은요, 물 빠짐이 없는 진흙이나 찰진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커다란 들짐승들은요, 이런 곳에서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둘째로는요, 바람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동물은요, 잠을 잘 때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서 반드시 잠을 잡니다. 풍수에서는요, 장풍득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있어야지 좋다는 겁니다. 산이 없다면요, 커다란 나무나 바위라도 있어야 좋습니다. 심지어 소도요, 쉴 때는 흙무더기를 뒤에 두고 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도요, 벽을 등지고 앉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즉, 뒤를 받쳐주는 그 무언가 든든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가장 위협을 느낄 때는요, 뒤에서 뭔가가 나를 향할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요, 내가 맞거나 피할 수 있지만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앞이 탁 트여서 사방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짐승은 잠을 잘 때도 천적이나 그 밖의 포식자들로부터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방비에 가까운 상태로 잠을 잘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들짐승 입장에서 보면요, 잠자리는 생사를 가르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잠자리를 선택합니다. 사과나 배가 단맛이 나기 시작하면요, 까치나 까마귀가 찾아와서 그중 단 과일만 쪼아 먹습니다. 이들이 쪼아 먹었던 과일을 먹어보면 단연 당도가 가장 높은 과일이었습니다. 이 새들은요, 본능적으로 당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새가 많이 날아왔는 그런 땅은요, 청기가 내려오므로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새는요, 아무 곳으로나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늘에는요, 비행기 항로가 있듯이 새에게도 안전이 확보된 항로가 있어서 그 길로만 다닙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요, 꿩이 알을 낳거나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또는 새들이 모여 노는 곳을요, 좋은 땅으로 봅니다. 꿩이 땅을 파고 배를 비비며 놀거나 털을 뽑아서 알을 낳는 장소는요, 풍수적으로 보면 좋은 명희할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이 부화되려면 수맥이 솟는 찬 땅이 아니라 생기가 뭉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고 바람이 잠자는 양지 바른 그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꿩뿐만 아니라 산속을 다니다 보면 산에 사는 짐승들이요, 새끼를 낳는 장소를 발견하면 그런 곳이 바로 명당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렇듯 자연의 생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장소와 나쁜 장소를 쉽게 파악해서 명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명당을 찾는 방법은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연의 눈으로 살펴보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의 현상을 잘 살펴봐서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